예전에는 우리나라 암 사망 원인 중에 위암이 1위였으나 지금은 폐암, 간암, 대장암에 이어 위암이 4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위암이 아직도 이렇게 암 사망률에서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이유는 한국인의 식습관이 큰 원인이란 말이 많습니다. 짜고 맵게 먹는 한국인의 식습관, 이것 때문에 위장 자극이 크기 때문이라고 흔히들 말합니다. 사실 우리 입맛에 간이 싱거우면 고개를 외면하기 마련이죠. 그리고 빨갛고 매운 음식이 시각적으로도 그렇고 맛으로도 그렇고 입맛을 다시게 합니다. 그래서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을 검토해보고 위암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지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위암에 대해 위암의 원인, 어떻게 치료해야 하는지, 그리고 위암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런 내용들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궁금하시면 영상을 집중해서 보세요. 그리고 영상에 반영하기를 원하는 의견이 있으면 댓글이나 커뮤니티에 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위암의 원인은 명확하지 않지만 위암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는 많은 요인이 확인되었습니다. 위의 세포에서 DNA 변이가 일어났을 때 위암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위암은 대장암, 간암, 췌장암 또는 소장암과 같이 복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른 암과 다릅니다. 위암은 수년에 걸쳐 천천히 진행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 암이 발생하기 전에 위 내벽에서 전암 변화가 자주 발생합니다. 90% 이상의 위암은 선암으로 위 점막에서 발생합니다. 위암에 걸렸다는 말을 들으면 거의 대부분 선암입니다. 그림은 암의 위에서 형성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위암은 0기에서 4기까지 단계별로 나뉘어 있는데 미국 암합동위원회는 암의 성장 정도를 설명하는 표준 시스템을 개발해 TNM 시스템 이렇게 부릅니다. T는 튜머, 종양이라는 뜻이죠. 종양 크기를 나타내고 N은 노드, 요건데 위 부위의 림프절이 암이 되었는지를, 그 다음에 M은 메타스타시스, 암이 간이나 폐와 같은 신체의 다른 먼 기관으로 전이 되었는지 그 여부를 나타냅니다. 그림은 위암 단계별 상황을 보여줍니다. 위암 0기는 위벽의 점막에서 비정상 세포가 발견되고 상핀의 암종이라고도 합니다. 위암 1기는 위벽의 점막 내부 내벽에 암이 형성되었고 근처 림프절이나 근육층에 암이 퍼졌음을 나타냅니다. 그림에서 보면은 이게 위암 1기를 뜻하는데 이 위암 1기를 보면은 내벽에 이렇게 암이 생성되었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위암 2기는 다른 기관으로 퍼지지는 않았지만 위 내벽의 가장 바깥층을 통과했으며 위암 3기는 간이나 비장과 같은 인근 기관을 침범했으나 먼 기관으로 퍼지지는 않았고 위암 4기는 암이 주변 조직과 신체의 먼 부위로 퍼졌음을 가리킵니다. 위암 4기의 경우에는 위 바깥으로 이렇게 튀어나와 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네요. 위암과 관련이 있는 주요 위험 요인을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다음에 설명하는 것이 항상 명확하게 위암의 원인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조심하라는 의미에서 어떤 것이 있는지 정리해 봅니다. 50세 이후에는 위암에 걸릴 확률이 더 높으며 대부분의 위암 환자는 60세에서 80세 사이입니다. 또한 남성은 여성보다 위암에 걸릴 확률이 2배나 높습니다. 헬리코박터 파일로리에 장기간 감염된 경우 이것도 중요합니다. 이 그림에서 보면은요, 결국 요 헬리코박터 균이거든요. 이렇게 궤양이 형성되고 궁극적으로는 이것이 이제 암으로 변할 수도 있겠죠. 그림과 같이 헬리코박터 파일로리에 오래 감염되면 위궤양이 발생하고 그것이 지속되면 암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이 장기간의 중증 위산 역류, 위염 또는 악성 빈혈과 같은 특정 위장 질환이 있어 면역 체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위암에 걸린 형제, 자매 또는 부모가 있는 경우와 같이 가족력이 있는지 이것도 살펴봐야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특정 식습관이 위암 발병률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고기에 들어있는 아질산 나트륨 이것이 암을 유발하는 물질로 변할 수 있습니다. 위암뿐만 아니라 현대의학에서 암에 대한 표준 치료법으로 확립된 것은 외과적 수술, 그리고 항암치료, 항암치료는 화학요법 치료 이렇게도 부르죠. 그리고 방사선 치료 이렇게 됩니다. 대개 단독으로 치료하기보다 치료의 두 가지 이상을 병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선 대략적으로 어떤 방법이 있고 효과적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매우 초기인 위암의 경우 위절제술을 통해서 생존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암이 위벽 깊숙이 자랐고 신체의 다른 부분으로 퍼진 징후가 없는 경우도 수술로 제거할 수 있죠. 이제 많은 분들이 암 수술 뒤에 따르는 방사선 치료나 항암 치료에 관심이 많으실 텐데 저는 아무래도 전공이 화학이라 화학요법제인 항암제에 대해서만 설명하려고 합니다. 항암제는 화학요법 약물로서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며 빠르게 분열하는 암세포에 영향을 미치지만 정상세포도 영향을 받습니다. 가장 영향을 받는 세포들은 골수, 생식선, 위장관, 모낭세포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모두 한결같이 빠르게 분열하는 특징을 가진 것들이네요. 기관으로는 간과 신장처럼 독성을 처리하는 기관도 영향을 받겠죠. 오늘날 100가지 이상의 다른 약물이 단독으로 또는 다른 치료와 함께 화학요법에 사용되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효과적인 약물은 DNA 손상 물질입니다. 이게 내포하는 바는 항암제 중 상당수가 발암물질이고 실제로 WHO 산하 국제암연구기관 IARC에서 발암물질로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본 잔탁 요거 있죠? 이 잔탁은 라니티딘을 주성분으로 하는 약품인데 위궤양과 역류성 식도염 치료제로 쓰입니다. 그런데 FDA에서 2020년 4월 모든 라니티딘 의약품을 발암성 때문에 판매 중지 처분을 냈죠. 이처럼 우리가 잘 의식하지 않았던 유명한 의약품에도 발암물질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기존에 쓰이던 의약품 중에 저렴하면서 항암 효능을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고가의 항암제를 판매하여 많은 이익을 취하려는 제약회사의 비즈니스 모델 영향 때문인지 일부 연구자들 사이에서만 연구되는 상황입니다. 저렴하며 안전성이 검증된 의약품 중에 항암제로 가능성이 있는 것들을 이른바 드러그 리포지셔닝 또는 드러그 리퍼퍼싱 이런 과정을 통해 치료에 사용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위암을 확실하게 예방할 수는 없지만 건전한 생활 습관 변화를 만들어 위암 가능성을 낮출 수 있습니다. 흡연을 중지하고 금연하라는 얘기죠. 체중이 과체중이면 줄여야 합니다. 고무산업이나 석탄, 채굴과 같이 유해한 화학물질에 노출되는 경우 보호복과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소금 섭취와 알코올 섭취를 줄이고 날마다 신선한 과일과 채소, 통곡물 섭취해야 합니다. 설탕이 첨가된 음료 요거는 피해야 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미국 암협회에서 권장하는 식습관입니다. 감귤류 이런 거 있죠. 이것이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자몽 같은 경우는 복용하는 특정 약물의 혈중 농도를 변화시킬 수 있으니까 의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아스피린이나 기타 엔세이드를 복용하면 위암 위험이 낮아진다고 하는데 역시 의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참 엔세이드는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 약물을 뜻합니다. 햄, 베이컨, 살라미와 같이 붉은 고기와 가공육의 섭취량을 줄여야 합니다. 여기에 추가할 것은 역시 규칙적인 신체 활동, 즉 운동입니다.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제약회사의 비즈니스 모델.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의료보험이 잘 갖춰진 사회에서도 가족 중 누군가가 암에 걸리면 그로 인해 온 가족이 파산하는 경우를 흔치 않게 봅니다.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의약품 중 항암 효능을 보이는 것으로 암을 치료할 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의 생명보다 이익만을 추구하는 모습, 그런 것들은 저 멀리 사라졌으면 좋겠네요. 앞으로도 건강과 관련한 유익한 정보, 과학적으로 검증된 정보, 이런 것들을 여러분께 알려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을 다시 만날 때는요, 더욱 건강해지시고 더욱 행복해지시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